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으뜸은 자를 착하다 합니다. 형통할 형 통한다라고 해요. 이로울 이롭다 화한다 합니다. 고들정 바르다 합니다.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니라. 뭐가 번빼는 이 말이죠. 하늘은 거는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니라. 거래는 원에 선한 덕도 있고 형에 통하는 덕도 있고 이에 화하는 덕도 있고 정에 바른 덕도 있다. 원덕, 형덕, 이덕, 정덕. 원덕은 따뜻하고 화창한 봄이 되고, 왜? 선한 덕이기 때문에 만물을 사랑하고 내는 봄이 되고, 형덕은 통하는 덕이기 때문에 여름 더위에 만물이 가지혈법, 성장하고 가지혈법고 이리저리 통하는 덕이고, 통하는 덕이기에 여름이 되고, 이는 화하는 덕. 가을이 되면 서늘해. 열매를 맺는 것은 화하지 않고는 서로 어긋장되면 열매가 맺지질 않죠. 하나로 옮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하는 덕은 가을이 되고 바른 덕은 겨울이 된다. 추운 겨울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내년 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 원덕은 봄이 되고 형덕은 여름이 되고 이덕은 가을이 되고 정덕은 겨울이 된다. 춘하추동의 사시 원형이정 사덕은 춘하추동 사시다. 이 글자된 것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아까 하늘문자 분석하다시요, 위에는 하늘이 가마득한 게 보이네요. 아래에는 땅 밑에 시라는 건 음행이 없이는 시가 안 돼요. 파격이라는 데서 양이 두 가지 음행이 나온다 그랬죠. 음행이 만나서 합해가지고 만물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음행이 없이 파격이 있을 수 없죠. 파격이 만물의 근원이 되는 건 음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행이 모든 시가 돼요. 그 시가 봄에 막 촉터 나오려고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형자는 이미 나왔네요. 이제 땅 위로 나왔지요. 나오면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미물이고 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살아요. 사람도 9구멍이 있어가지고 구규를 통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름이라는 건 통하는 게인데 구멍이 통하는 게입니다. 구멍이 막히면 죽어요. 다 구멍이 통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모두 입으로 먹고 구멍이 통해가지고 크는데 참 성장하는데, 아들 자체가 되면은 결실이 된 게인데 아직 결실 이전에 결실을 앞두고 커 올라가는 것이, 입을 벌리고 커 올라가는 것이 여름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나무에 열매가 다 맺는데요. 나무 열매로 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먹고 사는 벼열매 아니면 벼화점이다. 벼화점. 벼가 익으면 이제 뭐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뭐 창칼 내서 베는 게 아니고 긴 칼, 낫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농경사회 때 추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뭐 저 우리가 낫으로 이제 베비는 데도 있죠. 선칼도 큰 칼, 낫을 가지고 이제 벼를 베서 걷어들입니다. 정은 음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춥고 양기운은 여기 조금 붙어가지고, 양기운은 조금 붙어있고 음기운이 성장해가지고 추운 겨울인데 눈목자가 있는 눈목자, 씨눈. 옛날에 모두 씨눈이라고 해요. 씨눈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종자예요. 그건 살아나지를 못해요. 씨눈 때문에. 왜 씨눈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음행이 여기 붙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 음행이 안 붙어있으면 씨눈이 안 돼요. 요 음행이 나중에 봄될 적에는 이제 이렇게 길게 뿌리를 내리지만 겨울에는 이제 씨눈을 간직해 두야죠. 이제 그럴 적에는 씨눈이 여기 조그맣게 붙어있네요. 요게 나중에 봄이 되면 이제 길게 뿌리를 내리죠.
씨는 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원덕으로 봄 낳고 생, 형덕으로 여름 자라고, 이덕으로 가을 추수하고, 정덕으로 겨울 감춰놓는다. 생장수장이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중국에 정자라 하는 현인이 있어요. 정자. 정자의 해석 방법입니다. 정자 주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리적 해석이라는 것이 의리적 해석. 주자는 사서생경 모두 주를 내고 한 그 유학에는 참 주자가 그 한 공을 세우죠. 주자는 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점으로. 주역은 점이다. 정자가 이미 의리적으로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주자는 이제 점으로 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주역을 그래서 의리적 해석과 점적 해석입니다. 정자와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의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두 분이 아니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지금에 와서 뭐 정자도 뭐 어떠니 주자도 어떠니 이거 다 잘못했느니 뭐 이런 있다고 소리 하고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참 무슨 소리죠. 크게 제사 지내고 왜요? 크게 제사 지내고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그냥 학자들이 모두 막 너도나도 사다 보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의하는데 그런다. 이거 점침 해가지고 점치는 게 이롭다 그러는데 점치는 게 이롭다. 점을 쳐서 개가 나왔는데 무슨 점을 또 쳐요? 지난주에 1.8회라고 정과 회는 주역점이다 그랬죠. 거기서 따다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건. 이렇게 의리적으로 원덕, 형덕, 이덕, 정덕, 원덕은 착한 게고 형덕은 통하는 것이고 이덕은 화하는 것이고 정덕은 바른 게 이게 추나추동 사시의 생장주장 하늘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이 죄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 점으로 풀이도 말도 안 되게 크게 제사 지낸다. 이로운 죄입니다. 뭐 점치는 게 이롭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토도 안 띄고 토를 띄어야 원코, 형코, 이코, 청 하니라 하여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합니다. 그리고서 주자의 토는 주자가 점으로 해석한 그 토는 원형하고 이정하니라 이랬어요. 토를 안 띄면 되거나 생각해보세요. 원형하고 이정하니라 크게 형통하고 발음이 이로우니라. 점월에서 이러한 한울깨가 나왔을 적에 그 개점은 뭐냐? 한울보다 더한 게 어디 있느냐 이게요. 그러한 한울깨를 내가 얻었을 적에 얼마나 형통한 일이냐 해서 크게 형통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크게 형통한 깨가 나왔다. 크게 형통한 깨다. 제사 지내는 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크게 형통한 깨다. 그런데 한울은 지공무사하고 바르고 한데 한울깨가 나왔다고 자만하고 한울같이 행동 안 했을 적에는 안 좋다 이거죠. 한울깨가 나왔을수록 한울이 바르니까 너도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울깨를 얻었으니 원형한 깨인 건 사실이고 크게 형통하죠. 한울깨를 얻었다고 한울은 바른데 바르게 행동 안 해도 이로우냐 이게 안 되죠. 한울이 바르니까 나도 한울깨를 얻었으면 한울과 같이 발음이 이로우니라 이라야 발음이 이로우니라 이라야 점으로 해석도 제대로 딱 맞는 거 아니겠어요? 토도 원코, 형코, 이코정 한이라 할 적에는 원덕, 형덕, 이덕, 정덕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석이 가능하고 점으로는 하고 토가 여기 달려야 원형하고 이정하니라 크게 형통하고 발음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돼야죠. 이게 학문이에요. 이게 철학이고 이렇게 해서 문학의 괴사 해석이 간단히나 말해도 되네요. 이제. 초구는 잠녀인이니 무룡이니라. 처음 초 아홉구. 네. 이제 한울깨입니다. 한울깨. 한울은 형이 상적이죠. 가마득한 형상만 보이는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한울. 한울은 변화막측합니다. 한울은 변화막측하죠. 한울에서 변화막측한 게 뭐냐 하면은 뭔가 물상으로 얘기가 돼야 하는데 거기서 가려낸 게 용입니다. 용.
용이 변화망측하다. 용이 현이상적이고 용은 우리가 말로만 들었고 글로만 써있지 보지도 못했다. 만져보지도 못했다. 그 용을 하늘로 상징해가지고서 하늘을 상징해서 용이라는 상상적 동물로 변화막측한 하늘을 대리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용은 하늘에 올라가서 비를 내리고 조화를 부려요. 그것이 용이 하늘에 올라가야 하늘자리고 여기가 땅자리, 하늘과 땅이 응했는데요. 4개의 여기 안에 4개의 중과 10개의 중에 중은 중끼리 서로 응했는데요. 용이 하늘에 올라가면 비를 내리는 걸 우로지택이라고 합니다. 우로지택. 만약에 용이 하늘에 올라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에 있는 만물,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빗물을 받아먹어야 살죠. 그것이 여기가 용상입니다. 용상. 용의 눈물의 자리. 임금이 용상에 앉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인간의 비유로 하면 여기가 인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다. 우주로 말하면 하늘 옥황상제가 우주를 다스리는 자리고 사람으로 인간은 여기가 왕이 돼서 정치를 하는 자리,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다. 그래서 우로지택이라고 합니다. 우로지택. 우로지택. 임금이 정책을 잘 해가지고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걸 용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비슬이 되는 법택이다. 백성에게. 우로지택이죠. 그게 인간에는 황제가 된 거고 하늘에는 용이 올라가 조화를 부는 자리고 비룡자리, 용이 하늘에 올라가는 자리, 최고 지존의 자리, 변화를 부리고 모든 개혁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모두 우주의 시대가 달라지고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5번째 하늘자리죠. 용이 올라가서 하늘자리에 앉아서 조화를 부리는 자리. 그래서 용으로 얘기하세요. 용으로. 그래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초라고 합니다. 초용, 이용, 삼용, 사용, 오용, 상용, 1용, 2용, 3용, 4용, 5용, 6용, 6마리 용을 놓고서 이 자리에 있는 용이냐, 이 자리에 있는 용이냐, 이 자리에 있는 용이냐, 이 자리에 있는 용이냐, 이 자리의 용이냐, 이 자리의 용이냐. 이 자리의 용은 하늘에 바로 이때란 말이고 이 자리의 용은 천시를 지금 이렇게 타고났단 말이고 천시가 이렇게 타고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천시가 여기에 있고 또 천시가 여기 있고 천시가 여기 있는데요. 하늘 용자리는 하늘의 때 천시 6마리의 용의 그 자리는 하늘의 때인 것입니다. 저번에서 이런 자리가 나왔으면은 용치고는 가만히 땅자리 지하 못속에 잠겨있는 용이니까 하늘에 올라갈 생각은 범위도 못하죠. 생각을 못합니다. 아직 땅 밖에도 나가지 않은 용이래요. 물속에 가만히 움츠리고 잠겨있는 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라 하는 거요. 구라는 이제 말씀드리죠. 하도에서 머리는 용의 머리고 몸뚱이는 많이 몸뚱이를 가진 용마하는 귀한 짐승이 문자 글도 없을 적 5천년 전 중국 땅 복회시가 왕 천하를 다스릴 적에 하수라운 물에서 그러한 귀한 짐승이 나왔는데 복회시가 그 짐승의 등을 살피니까 등에 그 손목 털이 이제 모두 굽어가지고 있어요. 그 모두 숫자를 만들어 놓은 수가 거기 모두 쭉 있었어요. 그다 하도에서 말씀드리죠. 그 복시가 그 수를 보고 이 넓은 우주는 1, 2, 3, 4, 5, 6, 7, 8, 9, 10 10수 안에 있다 하는 걸 깨닫고 그러고서 8개를 그리고 모두 했다는 말씀드리죠. 그 하도에 1에서 10까지 수 10을 지내면 다시 또 11 하니까요. 1에서 10까지 수 중에는 1에서 5까지가 날생자에 생하는 수고 6에서 10까지는 이룰성자에 이루는 수입니다. 생하는 수는 생해버리면 안 써요. 이루는 수로 씁니다. 생하는 수는 체가리고 이루는 수는 쓰령자 용이 되죠.
생하는 수는 다 생해버렸어요. 뭘로? 1에서 5까지 생하는 수에 홀수자리가 1, 3, 5가 있고 짝수자리가 2자리가 4자리가 있죠. 1, 3, 5의 홀수는 양 한울자리고 2, 4의 짝수 땅자리고 한울자리가 셋이 있어서 석삼자 한울천자 삼천이라고 하고 땅자리가 둘이 있어서 두냥자 따지자 양지라고 하는 거 하도 그림 놓고서 다 짚어가며 말씀드리죠. 1, 3, 5는 양 한울, 2, 4는 땅. 1, 3, 5를 합하면 9가 돼요. 1, 3, 5를 합하면 9가 됩니다. 2, 4를 합하면 6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생하는 수 중에서 1, 3, 5가 9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2, 4, 음은 6이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가 버렸고 천지창조가 됐네요. 천지창조가 된 뒤에는 천지 변화에 의해서 이제 만물이 모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천지창조부터 돼야죠. 일단은 부모가 있어야 부모 밑에 자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천지창조는 부모가 된 겁니다. 만물의 부모. 만물이 천지에서 나왔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에 아들 딸이 나왔죠. 하늘과 땅이 있기에 만물이 나왔네요. 그래서 구는 노양 하늘 아버지고 6은 노음 땅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변함으로 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이고 천지가 변함으로 해서 만물이 나오는 것이고 변하는 건 음양이 변하는 것이고 주역은 음양학 변하는 학문 이렇게 하면 되죠. 주역은 변하는 학문이다. 뭐가 변하는데? 음양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역은 음양학이다. 그러면 주역을 설명하는데 음이다 양이다 놓고 설명을 할 수 없죠. 뭔가 수로 설명을 해야죠. 그 수를 고연히 양은 9다 음은 6이다 라고 붙여서 또 하면 안 되죠. 이치 맞이야죠.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1, 3, 5 합하면 9 2, 4 합하면 6 거기서 나왔네요. 이미 늙은 양의 하늘 늙은 음의 땅 천지 변화하는 것이 주역이라면 그 개를 놓고 말할 적에 양은 하늘을 의미한 것이고 음은 땅을 의미한 거예요. 모두가 양이면 하늘께고 모두가 음은 땅이니까 양은 하늘이요 음은 땅이요. 천지 변화를 이루는데 늙어야 변한다 이게요. 젊은 양과 음은 변하지 않아요. 늙은 양과 늙은 음이 변한다. 늙은 양은 하늘이고 늙은 음은 땅이고 늙은 양 하늘이 변하니 9 늙은 음 땅이 변하니 6 그래서 이걸 9라고 하고 이걸 6이라고 합니다. 양을 9라고 하고 음은 6이라고 한다. 왜 양을 9라고 하느냐. 늙은 양이 9니까 늙어야 변하니까 음양을 변화해야 하니까 주역을 변화를 하면 음양학이니까 구육학이라고 합니다. 음양학이라고 한다면 체를 말하는 것이고 구육학이라고 하면 용을 말하는 것이고 구육학입니다. 구육. 그 생하는 수는 안 쓰고 이루는 수로 쓰기 때문에 6, 7, 8, 9, 10을 쓰는데 10은 공수이기 때문에 안 쓰고 6, 7, 8, 9만 씁니다. 6이 노음이라면 9는 노양 6이 노음 9가 노양이 생기시면 소양 소음도 있어야죠. 소양은 홀수의 7 소음은 짝수의 8입니다. 6, 7, 8, 9를 쓰고 있는데 6, 7, 8, 9 삼천양지법으로 이 괴가 이루어졌어요. 노양, 노음, 소양, 소음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주역은 이치가 증거가 안 되면 증거가 없으면 주역이가 못해요. 이게 뭐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요리 붙이고 조리 붙인 게 아니니까요. 자연에 의해서 지난주에 그 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다 말씀드리죠. 삼천양지법 따지면은 양은 늘 셋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고 음은 늘 둘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 3, 9 자연 한올 늙은 양은 9네요. 2, 3, 6 자연 늙은 음은 6이네요. 이게 소양입니다. 장남께, 중남께, 소남께 맨 먼저 양 아들을 낳아서 장남 두 번째 아들 낳아서 중남 세 번째 아들 낳아서 소남 우레께, 물께, 산께는 소양께입니다. 소양께가 7이 돼야지. 7 삼천양지법으로 3, 2, 7 3, 2, 7 3, 2, 7
소양 7이네요. 삼천양지법에 의해서 또 소음, 맨 먼저 바람, 두 번째 불, 세 번째 못. 바람은 맨 먼저 딸을 낳 장녀, 두 번째 딸 중녀, 세 번째 딸 소녀, 음괴입니다. 소음괴죠. 삼천양지법으로 이건 언제나 양지법으로만 땅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양은 하늘 삼천법으로 세 살을 가지고 있고, 332 8, 332 8이네요. 소양 7, 소음 8, 노양 9, 노음 6이 여기서 하도라는 그 우주 원리 속에서 생하는 수, 1에서 5까지 생하는 수 중에서 나온 삼천양지법이 이 쾌, 노양께, 노음께도 이루고 소양께, 소음께도 이루고 동시에 주역을 설명하는 노양구와 노음육이 거기서 다 근거를 두고 나왔죠. 그냥 갖다가 덮어놓고 이건 노양이다, 아니 이건 구다, 이건 육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깊이 뿌리가 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 원리, 뭐든 우주의 원리, 생성 변화의 원리, 그것이 조작이나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때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 자연히 지혜에서 딱 들어맞는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괴의 초월에서 괴가 나오는 겁니다. 맨 먼저 양이 됐든 음이 됐든 나오네요. 그걸 초라고 해야죠. 초. 왜? 처음 나왔다 이겁니다. 처음 나와가지고 한역을 그었어요. 괴는 타격에서 양이가 나오고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괴가 나오고 쭉 밑에서 올라가듯이 뿌리에서 줄기 가지고 올라가듯이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원리,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게 주역이니까 근본부터 이해가 되는 것이죠. 초월해도 맨 먼저 아래에서부터 그려 올라가요. 이걸 초효합니다. 두 번째가 나와서 2효, 세 번째가 나와서 3효, 네 번째가 나와서 4효, 다섯 번째가 나와서 5효, 여섯 번째 나온 거는 6효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6효 하면 7효, 8효가 나왔는데요. 맨 위에 이제 끝났다 해서 23자 상효합니다.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6이 됐든 9가 됐든 음이 됐든 양이 됐든 9륙으로 설명하는데 초구 아니면 상구, 초육 아니면 상류. 이 9가 두 번째 하신 게 9이, 9가 세 번째 하신 게 93, 9가 네 번째 하니까 94, 9가 다섯 번째 9, 9가 맨 위에 상구, 6이 맨 처음에 초육, 두 번째 6, 2, 6이 세 번째 6, 3, 6이 네 번째 6, 4, 6이 다섯 번째 6, 5, 6이 여섯 번째 6, 6이 아니라 6이 맨 위에 상육. 이렇게 보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9다, 6이다, 초구다, 초육이다. 이것을 놓고서 저게 뭔 소린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저게 그 하도에서부터 삼천양지법에 나와가지고 135가 9가 되고 2사가 6이 되가지고 하늘은 9, 땅은 6, 삼천양지법으로. 그래서 96을 쓰고 있다. 늙은 수 9, 늙은 음의 수 6을 쓰고 있다. 96에 늙어서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학문은 변하는 수를 써야 하지 않느냐 해서 초구하면 이게 변해서 이렇게 벌어져 음이 돼요. 구이하면 이게 변해서 벌어져 또 음이 되고, 초육하면 이게 이어져서 양이 됩니다. 육이하면 이게 이어져서 음이 되고. 왜? 늙어서 변하니까. 양은 변하면 음이 되고 음은 변하면 양이 돼요. 그래서 초구한다든지 구이한다든지 구삼한다든지 구사한다든지 구한다든지 상구하면 이렇게 음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초육, 육이, 육삼, 육사, 육오, 상육하면 이렇게 양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구하면 이게 벌어져 음이 되면은 벌써 이 쾌가, 건쾌가 달라졌네요. 하늘철의 천쾌가 바람쾌, 아래가 끊었지. 바람쾌로 천풍국쾌가 달라지네요. 이렇게 이제 쾌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초구는 잠녀인이니 무령이니라. 구가 맨 처음에 양으로서 구가 맨 처음에 이 자리는
뭐냐 쟁긴일점 용용 참긴 용이니 말물 쓰용 쓰지 말지니라. 참용이라 하는 것은 초구의 상입니다. 상. 무령이라는 건 그 상을 보고 점친 말이에요. 점친 말. 상점. 상과 점. 참용인이는 상을 말하는 것이고 무령인이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을 하러 갔어요. 이제 예를 들어 점을 하러 갔는데 이 자리가 나왔네요. 이 자리가 나왔을 적에 점한 사람이 그럽니다. 하하 잔긴용의 형상이로구먼 그럽니다. 이 자리가 잔긴용의 형상이로구먼. 왜? 한우를 용이라고 하는데 용이 지하에 있으니 못속에 쟁긴 거 아니다 이거죠. 쟁긴 용인 상이라고면 쟁긴 용의 상이다 할 적에 그러면 쟁긴 용의 상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허 무령이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 무령이지. 쓰지 말아야지. 나가면 안 되지. 가만히 초백해 있어야지. 산에 아이가 이제 막 나와서 포대기 속에 있는 게 무슨 장가를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보호를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양은 남자입니다. 남자아이가 막 처음에 나왔을 적에 세상에 아직 못 나가고 자기를 뭔가 성장하고 막 학교 공부를 하고 학문하라 해야 하는 사람이 그거 조금 하다 말고 또 세상에 나가도 안 되고 아직 때가 나갈 때가 못 되고 또 학문도 잘하고 성인 남자 뭐 남자고 여자면 상관없어요. 저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얘기가 되는 거니까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도 때를 못 만났다 저기요. 때를 만나면 참 때를 만났다 그래. 때를 못 만나면 때를 못 만났다 불우하다 이러죠. 이 때를 만났으면은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도 축복해야 합니다. 산중 깊이 들어가 있던 집 묻혀다고 집에 있던 집 자기 수양을 쌓든지 공부를 좀 더 하든지 그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께니까 양께니까 남자로 말하면 이제 막 나서 강보 속에 쌓여있는 부모 품 안에 있는 산의 아이 무령 남자로서 무령이죠. 이제 막 공부하고 세상에 아직 나가서 안 될 그때 또 학문도 하고 훌륭했더라도 때를 못 만나가지고 들어앉아야 할 그때 무령이라는 점입니다. 점과 상도 분간을 해야죠. 그냥 쟁긴용이 쓰지 말든지 이거 아니에요. 쟁긴용의 상에 무령의 점. 쟁긴용의 상이니까 무령이라는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괴를 보고 글을 썼기 때문에 괴를 알면 글 쓴 이 뜻을 다 알게 돼요. 왜 쟁긴용이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것이 이게 변하면은 이렇게 음이 돼가지고 이러한 괴가 되죠. 이러한 이 괴는 바람풍자의 풍괴. 이게 밑으로 열려서 들어갑니다. 바람은 안으로 들어가기를 줘야 돼요. 파고듭니다. 소는 입에라. 공자가 소는 입에라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열려서 들어갑니다. 시하 모속으로 들어간 쟁긴용의 뜻이 괴에서 다 형상이 나와요. 괴에서 그 형상이 나오지 않은 말은 안 했어요. 주영 64개 384호의 설명이 다 이 괴를 뜯어보고 말을 썼기 때문에 그 글자나 말이 다 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괴상을 알고 글을 알아야지. 왜? 먼저 괴가 나오고 괴 보고 글을 쓰시니까 괴 판단할 줄 모르고 글 해석한다고 하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선비들이 평생 글을 읽어가지고 물리는 막 왕물리가 터져서 모체가 그렇고 쭉쭉 읽어도 주역은 땅때문도 하는 게 거기 있어요. 왜? 괴는 괴고 나는 나고 그런 글이고 문장적으로 아무리 해석하려도 모르니까 괴를 알고 글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괴를 보고 이 글을 아는 것은 지혜가 열리는 것이고 참 이게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참 이 주역을 공부하면 참 이게 여기서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길에 다니면서도 괴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면서
아래가 이렇게 열려 생긴 용의 상, 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열리면 나타난 용의 상, 이게 상이 나오면서 거기서 그 말이 나오고 어떻게 한 방법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열리는 게요. 이렇게 해서 도가 통하는 것이고 철학을 통하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이 세상 물정을 알게 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쟁긴용의 상, 왜 쟁긴용의 상이냐? 지하 못속 잠룡이니 무용이라는 말 나오기는 뭐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참 이 여섯 효를 우주가 상하 사방에 육호라고 해요. 육호를 여섯 효로 딱 모사해서 그려놓고서 이 하늘께는 용이라 해놓고서 생긴 용이다 나타난 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옛날 설명을 했어요. 3000년 전에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그림이에요. 동양 철학 최고의 주요 대단한 글을 대단한 줄을 모르고서 함부로 알고 있으면 큰 문제죠. 구인은 혈룡재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구가 두 번째의 구인은 이걸 볼견자라 나타날 현합니다. 용용 혈룡재전이니 나타난 년이 밭에 있으니 있을제 밭전 밭은 옛날에 땅을 말한 겁니다. 사방으로 흑토 사방으로 묘이산 땅입니다. 땅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룬 여기는 볼견합니다. 대인을 봄이 이룬이라. 이건 또 어떻게 나누겠어요? 혈룡재전이 상 이견대인지 점 이렇죠. 혈룡재전의 상이다. 점을 하러 갔어요. 이제 제갈량이가 점을 했던 강태경이가 점을 했던 내가 누구 좀 크게 벼슬을 좀 해가지고 점을 하러 갔어요. 하하 나타난 영이 밭에 있는 상이라고만 땅에 나온 상이라고만 생긴용 시절에 있던 영이 생겼던 영이 이제 땅 밖으로 나왔다. 출세길이 열렸다. 나타난 영이 땅에 있는 형상이라고만 했을 적에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견대인 해야지. 이견대인 대인 찾아봐야지. 대통령 찾아봐야 피설해도 해먹지. 제갈량이면은 유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강타경이면 문왕 만나야죠. 나타난 영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보니 이로니라. 여기서 대인은 누구냐? 아까 말한 거지. 땅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의미한대요. 여기는 신하고 여기는 임금입니다. 나를 써줄 임금 구호대인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구호대인을 만나라. 이게 말입니다. 한낱 정치는 이런 뭐 이게뿐이 아니에요. 정치가 여기 다 들어. 정치가 하는 것 다 여기 들었습니다. 신하가 인군 만나고 인군이 신하 만나고 인군을 대인이라고 하고 인군만 대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신하도 대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가면 또 이견대인이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신하가 인군만 하는 얘기가 되네요. 신하가 인군만 하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되면은 내가 정치적인 이제 내가 무슨 취직이라도 흘러나 하면 이제 나를 취직시켜줄 사람 이제 써줄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가 하늘짜리 임금짜리고 여기가 신하짜리니까 임금을 만나야 하는 얘기로 딱 나와야 이게 올바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딴소리 하면 안 되죠. 그저 한마디라도 여기다 눈 떠들이고 요것이 열리고 닫히고 변하고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고 그래서 저 말이 나왔구만. 만약에 점에서 저런 자리가 내가 했을 적이 나오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게 알아지고 이런 데서 이게 공부가 되는 것이고 주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주역을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혈룡재전이니 이견대인이라 나를 써준 임금 대인을 찾아보는 것이 이론이라. 혈룡재전이 상이죠. 왜? 여기 있는 용이 이 밖에 땅으로 나왔으니까 혈룡재전의 상 아니겠어요? 용이 숨어있다가 보이지 않다가 나타난대요. 나타나가지고 지금 땅에 있는데요. 그러한 상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써줄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론이라. 출세를 하고 이제 취직한 사람은 취직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와서 정치하다 하면 정치를 하게 되고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혈룡재전이 이견대인이라. 왜 나타날 현이니 볼견이니
이런 글자가 나왔느냐. 밝아야 보지고 밝아야 나타나고 이게 변하면 이렇게 음이 돼가지고 불괴가 나오요. 불괴. 이호 중에 불괴. 불은 밝은 거. 그래서 나타내는 자도 여기서 나오고 불견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밝은 불괴가 되기 때문에 나타내는 불견이 나오죠. 대인이라는 것은 양이 중을 얻으면 대인입니다. 양은 대라고 하고 충돌을 잘 지키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대인이 아래위다 중을 얻었기 때문에 나오네요. 저는 땅이란 말이고. 그러면은 불괴가 되고 해서 나타나는 용. 원래가 용이니까 용으로 말했으니까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땅 위에 나와 있으니 구어 대인 양은 대 중을 얻은 대인 임금 될 사람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라. 그래가지고 제갈량하고 제갈량이가 유현동말로 이렇게 동영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혈룡제전 이게 대인이라. 요게 변하면 음이 돼가지고 불괴가 되면은 천괴와 불괴가 천화는 한 가지 이동 사람인 동인괴가 됩니다. 동인괴. 이제부터 사람을 같이 한다. 신하는 인구라고 같이 한다. 이래 동인괴가 됩니다. 천화 동인. 혈룡제전인 이견 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철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구가 세 번째 구삼은 군자가 마침 용날일 날이 맞도록 종일토록 굳셀 건 굳셀 건 굳세고 굳세서 저녁석 두려울 척 저녁에 두려워하면 이건 같은 약자를 어조사입니다. 어조사 이게 붙는 글자예요. 이걸 보호해주는 글자입니다. 뒷받침하는 글자. 두려워하면 여하나 무리라 우태하나 허물이 없으리라. 구삼업의 군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다 이게 용인데 특별히 군자라고 한 거는 이건 하늘 천상 하늘짜리고 지하 땅짜리고 여기는 사람짜리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짜리고 해서 군자라고 말했네요. 군자가 종일건 건너야 종일토록 매건 요일건 오전 오후입니다. 오전 오후 원형 이정 아까 원코 형코 이코정 아니라 한 원형 이정. 원형은 선천이고 내천 이정은 후천이고 선천 후천 아니겠어요? 원형은 오전이고 이정은 오후고 원형은 봄 여름이고 이정은 가을 겨울이고 봄 여름은 선 가을 겨울은 후 오전은 선 오후는 후 오전 봄 여름은 양 오후 가을 겨울은 원은 여기서 하나하고요 반이 원입니다. 여기 반하고 요까지가 형이에요. 원형은 이 아랫게 있어요. 내게 이정은 이 하나하고 요 반이 이 요 반과 요거 합해서 정입니다. 이정 원형 이정 원형 이정은 이렇게 딱 했지. 이제 초월해서 건괴가 나오면 내적으로는 원형은 꿰고 외적으로는 이정해야 한다. 발음이 이로우니라. 이게 주역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점을해야죠. 내꾀가 원형이니까 내적으로는 원형은 쾌다. 하늘꾀를 얻었으니까. 외적으로 내가 활동을 하는 데는 신천의 연길 쪽에 바르지 않으면 원형도 뭐보다 소용없어. 안에서 아무리 지가 굉장한 사람이 있어도 밖에 나가 행동 잘못하면 몸매 맞아주고 그러니까 원형한 꾀를 내적으로 얻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 활동하는 발음이 이롱이가 이렇게 해서 이정은 외적이죠. 원형은 내적 이정은 외적 원형은 채 이정은 용은 발음이 이롱이라 이렇게 되죠. 이건 원형 이정 원은 한 획의 반 여기서 또 한 획 반에서 원형 한 획의 반이 이 또 반에서 하나 정 원형 이정 지금 93이네요. 4개가 끝났으니까 오전이 끝나면 지금 오전이 끝났으니까 오전 오후인데 오전이 끝났으면 또 오후에 건이 오야죠. 아까 선식값 후식값 하듯이 4시값 외식값 하듯이 오전 선이 지내시면 후가 오야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건하지 말고
여기 나머지 여기도 건해서 건건해서 종일 쉬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 이게죠. 건건하야. 건의 하나는 오전이란 말이고 또 건 하나는 오후란 말이고 건건히 노력하고 오후에 건도 굳세기를 그래서 이 자는 하늘 건자를 굳셀 걸 합니다. 양은 굳센 겁니다. 굳세게 노력해라. 그리고 굳세게 노력하고서 그러고서 저녁에 가서 두려워하면 저녁석 두려울 척 저녁에 가서 마음 신변에 바꾸려 마음을 한번 바꿔놓고 그날 하루 일한 걸 한번 생각해봐라. 아, 내가 혹시 잘못이나 안 했나. 논어의 증자는 5일 삼성 오신하느니 내가 하루에 3가지를 놓고 내 몸을 반성하는데 무엇 3가지냐. 위 인모의 불충화 남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성실하게 해줬느냐 못했느냐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게 세상 아니었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참 충성스럽게 해줘야지. 여 부무교의 불신화 부무와 더불어 친구를 사귀는데 신의를 지키지 않았는가 못했는가 믿었게 했나 못했나 그걸 살펴보여. 전 불습 포행이라 글을 배우고서 그냥 내박쳐두고 공부를 안 했나 그 글을 다시 잘 익혀서 새로운 걸 알았나 내가 전수받은 글을 다시 익혔나 안 했나 그걸 반성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저녁에 가서 그날 하루 한 일을 두려워해 보이면 아무리 그 자리가 구3의 자리가 위태롭다 하더라도 허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점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리가 떡 나왔다 이게요. 나왔을 적에 이 자리가 우태로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에서는 지나치고 내께에서는 외께로 넘어가는 자리고 외께는 밖으로 나가면 생소한 자리 안에서는 가장 윗자리에 있지만은 밖으로 나가야 할 자리 양이 양자리에 강하기만 한 자리 그래서 건건 굳셀건에 하나뿐 아니라 굳셀건에 둘 왜? 원래 양구가 강한 데다가 이 자리가 홀수 양으로 또 강해서 강강한 자리가 건건이래요. 강강한 자리다. 건건이다. 우태한 자리입니다. 우태한 자리. 그래서 두려워하면 이 자리가 비록 우태롭지만 내가 점에서 나온 이 자리가 우태로운 자리지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 아무리 자리가 우태롭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아무 탈이 없다. 그리고 또 인간 사회의 군자를 처음으로 공자가 지금 언급을 하세요. 처음으로 군자라는 사람을 놓고 사람에서 가장 선한 군자를 지금 놓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군자가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은 우태롭다 이거예요. 호랭이 꼬리를 밟고 사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호랭이한테 언제 물릴지 모르고 이 세상을 사는 거라는 게 우태로운 겁니다. 언제 비행이 날지 급사가 날지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언제 누구하고 본의 아니게 다투게 되고 싸움이 크게 벌어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우태로운 세상을 사는데 군자가 아까 노래에 군자 말하듯이 군자가 한나절만 하지 말고 종일토록 굳게 강건하게 노력을 하고서 저녁에 잘했나 못했나 또 두려워해보고 반성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우태롭지만 허물이 없이 잘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한 개인의 정에 대한 얘기도 되고 세상 사는 슬기로운 방법도 되고 처세술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는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변하면은 이렇게 음이 돼요. 음이 되면은 서방패 깃불 대체로 서방패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녁석자가 나와요. 저녁석자가 나오고 저녁에는 음기가 이제 생기고 모두해서 마음이 지금 두근거리고 두려운 때입니다. 양이 쇠해지고 음이 강성하고 해서 음양이 싸움을 하고 하는 때가 바로 저녁 때 두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척자가 나오고
그래서 또 여기가 해가 지난 것이니 저녁석이 나오고 종일이 나오고 종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일이 나오죠. 이게 변함의 음이 돼가지고 천괴에다가 못괴가 돼가지고 이행한다. 사람이 사람하기 이행한다 하는 이괴가 됩니다. 이렇게 다 괴가 변함과 동시에 그 글말이 다 거기에 따라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기만까지만 할까요?